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로운 밤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사연자는요, 가족 간의 일이라 주변 사람들이나 정말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겠고,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주셨다네요. 어떤 내용일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총각입니다. 겨울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제 주위 친구들도 대부분 미혼이거나 돌싱이라 우리는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은 만나 술을 먹고 가끔씩 나이트도 다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 다닐 때 좀 놀던 친구들이라 허우대 멀쩡하고 옷도 잘 입고 다녔습니다. 술집에서 헌팅을 하던 나이트에서 부킹을 하던 인기가 좋았고 저도 키가 나름 큰 편에 항상 맞춤 정장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길을 가다 보면 여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근무 시간에 어제 같이 술 먹은 친구 놈과 카톡으로 어제 술집에서 헌팅한 여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운 좋게도 어제 헌팅을 하자마자 여성분과 홈런을 쳤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 놈이 부럽기도 하고 헌팅한 녀석이 오늘은 나이트를 가자고 했고 친구 놈은 오케이를 하고 우리는 퇴근 후에 장안동 중고차 시장 쪽에 있는 국빈관 성인 나이트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소주 한 병씩을 하고 나이트로 향했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홀안은 북적북적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인 나이트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대충 한번 쓱 돌려보니 30대, 40대 미씨들이 많이 보였고 우리는 미씨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90도로 인사하며 달려오는 단골 웨이터 박찬호에게 2만 원을 찔러주며 잘 되면 알지 부킹, 잘 되면 좀 확실하게 쏜다. 웨이터는 연신굽신거리며 형님들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완전 여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파이팅 넘치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홀보다는 룸이 나을 것 같아 룸을 잡고 가격이 좀 싼 양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양주가 세팅되자마자 미친 듯이 부킹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젊은 여자들은 없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오늘의 홈런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골드미스가 들어왔는데 볼륨 있고 수수하게 생긴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원피스에 치렁치렁한 웨이브 머리 날씬하고 쭉 뻗은 다리에 검정 스타킹 화장도 짙게 해서 섹시한 여성 느낌이 났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지만 옆에 친구 녀석이 입을 떡 벌어져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기에 그런 친구 녀석을 보고 그냥 친구에게 양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 놈은 부킹녀를 자기 옆에 앉히고 온갖 재주와 스킬을 다 동원하고 있었고 부킹녀는 그런 친구가 재미있었는지 룸을 나가지 않고 한참을 같이 놀았습니다. 둘이 노래를 틀어놓고 연년 사귄 애인처럼 부둥켜 안고 노래 부르며 신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놀던 부킹녀는 저 친구랑 같이 왔는데 제 친구 불러도 되죠? 전 친구 녀석을 위해 그러라고 했습니다. 부킹녀의 친구도 그녀처럼 섹시하고 화끈하면 좋을 텐데라며 그녀가 친구를 데려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도 다른 테이블에서 부킹을 하고 있었는지 30분이 지나서야 그녀들이 우리 룸으로 들어왔고 문이 열리면서 부킹녀가 들어오고 뒤이어 또 한 명이 야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부킹녀처럼 짧고 타이트 원피스에 야한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며 들어온 그녀의 얼굴을 보자 전 기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형수가 그렇게 야하게 옷을 입고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수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지만 제 친구와 자기 친구의 눈치를 보며 아는 척하지 말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눈치껏 처음 만난 사이처럼 가볍게 인사하고 옆에 앉히고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형수도 처음 보는 사이처럼 인사하고 제 옆에 앉아 자기 친구와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 내가 괜찮다고 했지. 오늘은 이쁜 이들하고 노는 거야. 친구가 까르르 웃으며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를 5살 내려서 31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형수는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그냥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춤을 추어 가자고 하며 제 친구와 형수에게 나가자는 손짓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형수는 너 갔다 와 난 좀 쉴게라며 자기 친구와 제 친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잠시 후 도련님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하시며 말을 걸더군요.
형수님이랑 이런 데서 볼 줄 몰랐던 저는 적당히 맞장구 쳐주며 어색한 웃음이 이어졌지만 잠깐 한숨을 쉬던 형수는 도련님도 아시잖아요. 하며 오늘 때더군요. 그이와 저 사이에 애도 없고 서로 남남처럼 살고 있는 거 알지 않냐 그랬습니다. 형님과 형수는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애도 없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지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예전에 형님과 형수님은 가난한 형편에 결혼을 하여 서로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찢어지던 형편 탓이었는지 형수님네 집안에서는 형님과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었고 늘 형님을 하대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형님과 형수님의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까지 생겨버리더군요. 그러던 차에 형님도 그런 처지가 싫었는지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연락이 몇 달간 끊기더군요. 평소 넉넉치 않던 형편에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만은 깊었던 형님이기에 종종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안부를 전하던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 부모님과 저도 슬슬 걱정이 되던 차에 형님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가족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한 채로 말이죠. 저는 형님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도 좀 비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리듯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형님께서 알려주시더군요. 정말 우연한 기회를 잡아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하길래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코인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그렇게 코인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물어보게 되었고 형님께서는 정 알고 싶다면 비결을 알려준다며 010-829-5599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2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형님처럼 더 이상 남한테 굽실거리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며 이 기회를 꼭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의 하나뿐인 친형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꼭 010-829-5599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문자를 보내서 형님처럼 평생 엄청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형님은 그간 형수님과 처가집에 당했던 무지를 복수라도 하려는 듯 과시하며 살더군요. 그렇기에 형수님과 형님의 사이가 얼마나 왕래가 없었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형수님을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어쨌거나 저도 살짝 술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어떻게든 형수님이 덜 무한하게 느껴지게 하도록 하려고 형수님 예쁜 줄 알았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입고 있는 형수님 보니까 진짜 미인이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전 항상 형수를 보며 이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은 형수를 보니 더 이뻐 보였습니다. 형수는 약간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 도련님이야말로 잘생기셨죠 하시며 칭찬해 주시더군요. 전 도련님 볼 때마다 큰 키 잘생긴 얼굴 보면서 나중에 와이프 될 사람은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소에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돌리며 이야기하는 중에 제 친구와 형수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둘은 들어오자마자 우리 나가자 2차로 한 잔 더 하자라며 옷을 챙겼습니다. 둘은 죽이 척척 맞았고 우리는 나이트 근처 실내 포장마차로 가서 얼큰하게 취할 정도로 소주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4명 모두 혀가 꼬일 정도로 쇠취해 3차로 노래방을 갔고 제 친구와 형수 친구는 노래를 부르며 서로 껴안고 물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수는 술이 많이 취했는지 제 옆에 앉아서 제 어깨에 기대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형수는 잠이 깨서 저에게 미안해했고 저는 괜찮다며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는 다시 형수를 제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형수가 제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멍하니 있는데 또 제 볼에 뽀뽀를 하더니 이제 입술로 옮겨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저를 안고 입맞춤을 하다 보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함께 서로 안고 격렬하게 서로를 맛보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녀를 안고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을 건너가고 싶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형수의 동굴, 그 비밀의 문에 열쇠를 넣은 것이죠. 그런 저의 행동에도 형수는 가만히 저의 행동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지 못하고 계속 형수와 교감을 했고 얼마 후 형수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는 중에 친구 녀석과 형수,
친구가 자기네들은 나갈 테니 둘이 알아서라며 노래방을 나갔습니다. 둘만 남은 우리는 꺼리낄 것이 없었고 그렇게 한 시간을 더 노래방에서 사랑을 즐기고 새벽 2시가 다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형수와 저는 가끔씩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것을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형님께서 알려주셨던 010-8265-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보낸 뒤에 저도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난 기회를 잡히게 되었고 이제는 평생 일해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어 형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성공의 기회와 그리고 형수님이 저에게는 제일 달콤하더군요.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 일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결코 주저하시지 마시고 010-8265-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꼭 문자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형님도 내심 형수와 저희 사이를 눈치챈 것 같지만 뭐 어떻습니까? 형님이 방치한 형수님을 제가 대신 돌본다고 생각하고 형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 마침 오늘도 형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도련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요. 하하하.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형수님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